안녕하세요. 홀드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액션에서 나타나는 핸드 레인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딥스택 간의 대결입니다. 컷오프의 스택은 1100개였고요. 빅블라인드의 스택은 950개입니다. 컷오프에서 프리플랍에 15개로 오픈벳을 합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콜을 했고요. 헤즈업이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빅에서 체크를 하고 컷오프에서 30개로 컨벳을 합니다. 그러자 빅에서 70개로 체크레이즈를 하고요. 컷오프는 40개 콜을 합니다. 턴에서는 5클럽이 나왔으며 빅에서 60개를 베팅합니다. 컷오프는 160개로 레이즈를 했고 빅에서 100에 200더 릴레이즈를 합니다. 총 360개로 레이즈를 하는 것이죠. 컷오프는 콜을 했고요. 리버에서는 다이아몬드 듀스가 나왔습니다. 빅에서 500개 올인을 하고요. 컷오프는 엄청 고민하다가 콜을 합니다. 빅에서 파켓 7을 오픈하자 컷오프는 먹을 했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된 핸드에 대한 리뷰이며 프리플랍의 액션이 큰 의미가 없어서 플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랍에 오픈벳을 한 컷오프가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컨벳을 했죠. 30개. 빅블라인드는 플랍에 체크레이즈로 70개, 거의 미니멈 레이즈를 했는데요. 이런 액션은 셋을 맞췄거나 페어를 맞춘 플러시 드로우 혹은 탑 2 페어 이런 정도의 핸들을 가졌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플랍의 카드가 이렇게 이제 깔렸기 때문에 파켓 5를 들고 5셋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켓 7을 들고 7셋 혹은 5를 맞춘 플러시 드로우 정도로 이제 읽어줘야 되겠죠. 빅블라인드 핸드에서 파켓 퀸을 제외한 이유는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파켓 퀸을 잡았는데 3벳을 안하고 플랫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빅블라인드의 핸드가 이런 퀸 7 혹은 퀸 5와 같은 탑 2 페어, 미들 2 페어 이런 거를 맞췄다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핸드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포지션에서 홀드할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커넥터 카드를 갖고 있는 핸드는 나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좀 높진 않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빅블라인드의 핸드를 이 정도의 핸드 레인지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턴에는 5클럽이 나왔는데요. 5클럽이 나왔다는 것은 빅블라인드의 핸드가 이제 플랍에 5를 맞춘 플러시 드로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턴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갖고 이게 안 나왔더라면 빅블라인드 핸드를 이런 걸 이제 읽어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핸드죠. 네. 그리고 턴에 빅블라인드는 플랍보다 작은 액션으로 벳을 했어요. 60개 베팅했죠. 이 액션이 가지는 의미는 상대의 핸드 레인지를 가능함과 동시에 홀드 시키지 못하게 약한 벳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턴에서 플러시가 완성될 수 있는 5클럽이 나왔고 약한 벳을 했는데 컷오프에서 콜한다면 내가 플러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별로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컷오프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컷오프는 그보다 강한 플러시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핸드들 혹은 이런 핸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턴에 위험한 카드가 떨어졌지만 내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리버에 운 좋게 이런 카드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다면 원핸드 플러시 메이드가 해서 강력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컷오프의 핸드가 파켓 퀸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빅블라인드 입장에서는 쿨러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상황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리버에서는 의미 없는 다이아몬드 듀스가 떨어졌고 빅에서 이제 올인을 하죠. 컷오프가 콜을 했고요. 파켓 7을 오픈하자 이제 먹을 했는데, 이미 이런 콜은 이제 컷오프의 핸드가 이런 핸드를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왜냐면 턴에 빅블라인드에서 60개 베팅을 했는데 거기에 릴레이즈를 했어요. 만약에 플러시 드로우가 무서웠더라면 여기서 보통 콜만 끊죠. 근데 레이즈를 했다는 것은 이 5클럽이 나에게 좋은 카드인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듯이 컷오프에서 다시 릴레이즈를 했는데 거기에 또 콜을 했죠. 그렇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릴레이즈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좋은 핸드로 콜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대의 블러핑이 의심이 되어서 이런 핸드들이나 이런 핸드들로 콜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라인에서는 이런 핸드로 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컷오프의 핸드가 이런 핸드나 이런 핸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턴에 플러시 드로우를 가졌지만 리버의 메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의 올인에 이런 핸드로 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핸드로 리버까지 이제 계속해서 콜을 할 생각이었다면 상대가 플랍에 책 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턴에서 상대의 배팅에 레이즈를 하지 않고 콜로 끊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또 레이즈를 했다가 상대가 릴레이즈 하게 되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빅블라인드의 플레이어가 블러핑이나 플러시로 이런 액션을 했다면 턴에서 컷오프의 레이즈에 릴레이즈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빅블라인드가 블러핑을 할 수 있는 라인은 턴에서 체크를 하고 상대의 배팅에 콜을 한 후에 리버 카드에 따라서 생 올인을 하던가, 턴에서 5클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카드가 떨어지고 리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딥스택 간의 대결이라서 이런 리스크가 큰 싸움은 블러프로 돌리는 액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핸드 히스토리는 좀 복잡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단순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핸드입니다. 물론 상대에 대한 의심이 없고 너무 믿어준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폴드해야 하겠지만, 각 스트릿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상대의 핸드레인지를 증명이라도 한 듯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된장 플레이어라도 각 스트릿별로 잘라서 이렇게 나의 모든 스택을 다 넣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생올인을 치죠. 차라리 팟이 300개인데 700개 올인을 친다든지 하는 이런 언밸런스한 이상한 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의 액션이 의심스럽겠지만 이거 아니면 나올 게 없어 하는 식의 답이 뻔히 보이는 액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상대의 액션이 가지는 힘과 그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